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학부 이호경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주 강의로서 2주 챕터 2, 우리 알고리즘 문제 해결 방법의 발견과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이번에 좀 간단하게 제가 하고 뒷부분은 다시 지난주에 하신 김지현 교수님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연계 전공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익숙하지도 않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질문을 메일도 좋고 가급적이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물어보는 것들을 올리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컴퓨터의 간단한 역사와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를 살펴본다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폰 노이만 방식의 주소 체계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강의 내용과 책 내용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2바이트일 때도 있고 3바이트일 때도 있고 해가지고 주소가 띄는 폭이 어떤 데는 2, 어떤 데는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건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간단한 설명을 이 원리를 알고 나중에 간단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내용을 저기에 약간 보강하고 책 진도를 간단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를 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컴퓨터 그 계산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주판도 있고 기계들 계산하는 기계들도 있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계산해주는 복잡한 계산하는 기계도 있었다. 그런 것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다음과 같은 최초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애니악이라는 이런 집체만한 컴퓨터가 개발됐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진공관이라 하는 이렇게 안에 진공관이 들어있고 밖에 필라멘트가 들어서 불이 나는 크기도 좀 제법 큽니다. 여러분들 주문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손가락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계산하는 진공관들 액티브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고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나온 결과를 이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럼 또 연결해서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또 이걸 또 어떻게 연결하고 또 여기 나온 결과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연결합니다. 코드 직접 진짜 말 그대로 코딩입니다.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매번 날마다 똑같은 계산만 하는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떨 땐 쇼핑도 해야 되고 어떨 땐 뱅킹도 해야 되고 컴퓨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코딩을 바꿔주면서 소위 대단히 대단한 컴퓨팅을 잘하신 분들이 가서 저기서 플러그를 뺐다 이런 와중에 이와 같은 와중에 그 자가드 천 여러분 아마 자가드라는 천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드 천. 그럼 뭔가 하면은 얘가 지금 물레입니다. 물레 천을 짜는 겁니다. 천을 이렇게 쭉 짜가지고 천을 짜는데 이 천 짠 건 잘 안 보인다, 그죠?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무조건 이렇게 된 천을 짜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에 구멍이 뚫린 그 다음 또 나무가 있고 그 다음 나무가 있고 이렇게 일련의 구멍이 펀치된 천공된 카드를 일련으로 쫙 엮어서 이 친구한테 걸어주면은 어디가 천입니까?
얘기 처음 해줍시다. 이걸 읽고 구멍 위치에 따라서 예, 구멍 요 한 줄 짤 때가 이쪽 구멍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줄 천을 짤 때 요 줄에 해당됨으로써 구멍이 난 위치에서 여기서 뭔가 한 번 더 감아준다든지 아니면 건너뛴다든지 백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또 카드가 들어가면 또 그 다음 또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최초로 무늬가 있는 천을 만드는 방법을 자가자를 쪽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다양한 이 천공 펀치 프로그램, 펀치를 이 구멍의 위치를 계속 조정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만들고 천에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선이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다양한 천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실제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이 과학자들이 페이지 과학자들이 이 코드를 였다 뺐다 그 다음 다른 프로그램 할 때 또 코드를 또 빼서 또 딴 데 연결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여기 이 나무 펀치된 나무의 두루마리 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다른 두루마리를 걸어주면 다른 천을 만들고 또 그걸 빼내고 또 다른 두루마리를 넣어주면 또 다른 천을 만들게 되고 이와 같은 개념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잘하면 지금도 살아남아서 지금도 자가드 천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이 펀치되는 카드를 이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쪽에 컴퓨터를 이렇게 플러그로 코딩하던 사람들이 이러지 말자. 우리도 이와 같은 친구를 한번 써보자. 이런 개념을 갖게 됐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컴퓨터가 있다면 이 컴퓨터 내부에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본 그런 프로그램을 안에 저장하자.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수행이 끝나면 이걸 꺼내고 또 다른 놈을 또 집어넣는 거죠. 다른 놈을 집어넣고 또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또 빼내고 또 다른 놈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자. 어떻게 나타낼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0, 0, 1, 1, 0, 1, 1, 0. 구멍이 없으면 0이고 구멍이 있으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컴퓨터 안 프로그램 기억 장치 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 처리 장치가 뭔가 처리 장치가 있어서 동작을 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요. 사실은 이런 개념은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도 훨씬 이전에 독일 계열의 폰 노이마이라는 분이 수학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산 장치를 만들게 된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거다. 너희들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 계산했다가 끝나고 나면 이걸 꺼내고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하면서 너희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결국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은 컴퓨터를 지금 폰 노이만이 정리해 주신 이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간단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보통 기억 장치와 처리 장치로 나눠지게 된다. 기억 장치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억 장치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계산하는 친구가 있어요. 계산하는 친구.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ALU에서 ALU 산수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해서 얘는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라, 뭐 루트, 제곱, 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요 더하기가 기본이 됩니다. 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숫자와 가지고 오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읽어드린 숫자를 이렇게 더하라 그러면은 더한 결과를 여기 내주고요. 빼라 그러면 뺀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의 앞쪽 파트는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 영역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게 됩니다. 자료들을 저장해 놓게 되는데, 만일에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해서 어딘가 여기에 저장을 시키고 싶다. 이럴 때, 만일에 이 번지를, 컴퓨터의 메모리는 0번지부터 보통 요새 최근에는 1기가까지 나오죠. 그죠? 1기가까지 번호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바이트 하나하나에 주소가 적어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걸 우리가 1, 2, 3, 4, 5다 칩시다. 여기 번지를 7, 7, 7, 7, 7도 하고요. 여기를 갖다가 9, 9, 9, 9, 9라고 합시다. 지금 99반인데 사실은 이게 1000만 단위가 번지가 있죠. 이게 지금 10억인가요? 1기가 굉장히 큰 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요? 000이라는 로드 한다고 칩시다. 로드 한다 치면은 그 다음에 주소를 갖다 여기에 주게 됩니다. 1, 2, 3, 4, 5. 그러면은 이 컴퓨터 요 첫 줄이 수행이 되면서 1, 2, 3, 4, 5에 있는 번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34.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0002로 했다고 칩시다. 이거 2인수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0010이겠네요. 그죠? 0010 해가지고 요 주소를 줍니다. 여기 이제 77777. 요거는 더하기야. 이렇게 합시다. 가정을 합시다. 0, 1은 로드고,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로 가는 거고, 요거는 더하기 하는 거다. 1, 0은 더하기 하는 거다. 그러면은, 요 77777번지에 있는 1, 2, 3, 4가 여기에 올라가면서, 1, 2, 3, 4죠. 그죠? 4가 가면서 이 친구가 이한테 더하기를 해라 라고 명령을 줍니다. 더하기를 하라고 명령을 주니까 여기 있는 34와 여기에 있는 1, 2, 3, 4가 더하기 되어서 여기에 저장됩니다. 1, 2, 6, 8.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최종 결과를 여기로 보내줘야 되겠죠. 여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때 또 명령을 하나 있어야 되겠죠. 0, 0, 1, 1은 이거 우리 저장하는 거야. 스토어라고 합시다. 요거는 로드. 요거는 add라고 합시다. add.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장하라는 말이구나. 어디에?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저장을 하라, 계산 결과를 저장하라는 말이다. 그죠? 어디에 할까? 여기 번지를 줬습니다. 9, 9, 9, 9, 9. 그러면은 이 번지를 메모리 99만 9,999번지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1, 2, 6, 8.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요거는 주 기억 장치고요. 여기 있는 요 메모리는 계산 직전에 스탠바이하고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굉장히 빨리 동작합니다. 이 친구하고 똑같이 동작합니다. 빛의 속도로 동작합니다. 빛의 속도로. 거의 뭐 54GHz 동작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당 몇 천만 번 계산이 가능한데 10억 번 계산이 가능하나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따지 보기를 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 요걸 보고 레지스트라 그런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레지스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요런 레지스트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 속에 굉장히 좀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요런 이 컴퓨터 계산하는 장치가 굉장히 빨리 동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를 합쳐서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미의 이 기억 장치에 오만 가지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숫자 살펴봅니다. 나중에 문자, 글자, 그림, 영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놔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해서 동작한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징은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다.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 저장되어 있다. 저장 프로그램 방식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는 내장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내장이 있다 이럴 뜻은 아니고 컴퓨터 내부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내 메모리 안에 스토어해야지 동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잘 동작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여기 가니까 더해라 하는구나. 뭘 더해요? 메모리는 얘를 더하네. 가지고 와서 더해서 결과를 또 집어넣고 또 그 다음 줄 또 여기 읽어보니까 또 가져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빼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빼가지고 또 결과를 집어넣고 계속 일이 요 메인 주기억 장치 위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여기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까지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폰 노이만 방식의 내장 프로그램 방식의 아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대체되는 새로운 그 아키텍처를 개발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컴퓨터는 폰 노이만 컴퓨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컴퓨터 한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는데 옛날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요. 하는 짓이 이제 코드 뺐다 꼽았다는 그래도 다행이라 안 합니다. 애니악에서 코드를 빼가지고 여기 꼽아주고 빼가지고 꼽아주고 하는 일은 그냥 사실 안 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돼요. 가지고 올 때 0001. 이거는 메모리의 이미지점에서 이렇게 로드를 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갖다가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숫자에 이 숫자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번지가 아까 저장할 때 99만 9,999에 저장했었어. 그럼 이거하고 이걸 더 합시다. 그러면 더하기 하는 거는 0010이었어. 여기 아까 번지가 우리가 아까 77만 7,777. 물론 여러분 이거 이진수로 해야 됩니다. 설명을 십진수로 할게요. 이걸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걸 결과를 더해가지고 더했습니다. 더했는 결과가 여기 있죠, 그죠? 또 로드할 때 만약 여기 저장합시다. 그러면 0011. 이거 스토어야. 아까 번호가 99999. 이런 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이 꿈자리에서도 0과 1이 막 나타나고 밥 먹을 때도 0과 1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굴립니다. 요거 우리 앞으로 STORE 스토어 죄송합니다. 요거는 001이라는 스토어 애더 요거는 0010 0011 요거 위에 있는 요거는 로드다 그랬죠. 0001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테니까 LOAD 로드 A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 로드를 0001로 바꾸고 A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하나 달라 했을 때 내가 빈 공간을 하나 컴퓨터한테 빈 공간을 하나 요청을 했더니만 컴퓨터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난 A라고 부를 테니까 공간 하나 줘 했더니만 이 친구가 요걸 하기로 합시다. 99만 9,999로 넣어줬어 하고 지금부터 컴퓨터가 얘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관리자가. 그래서 나는 로드 A 할 테니까 너는 그러면 요걸 보고 네가 관리하고 있는 요 심볼 테이블 보면서 네가 좀 분석 좀 해줘. 그 다음에 로드 A에 나는 애더 그 다음에 애더 B야. B는 사실 아까 여기에서 여기 777에서 너 그러면 B는 7777이라는 테이블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로드 B 하면 너는 00107777 번역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아까 여기 하기로 했죠, 그죠? 스토어 A 하면은 네가 이것을 0011 999999
이런 식으로 좀 번역해줘. 해가지고 우리가 요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계어입니다. 기계어. 기계가 알아먹습니다. 요거는 기호 언어입니다. 니모닉 랭귀지 아니면 어셈블 랭귀지라고 합니다. 제가 83년 여기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어셈블 8088, 8086 이런 어셈블리 언어를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않죠. 자, 근데 요거는 기계마다 다릅니다. 왜? 설계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계마다 다른 우리 이 얘들을 배워서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해 놔놓고 난 이걸 A라고 부를래. 난 여기는 B라고 부를래 해가지고 마치 번지를 번지 99만 9,999 번지가 A고 77만 7,777 하면 B였는데 이 숫자를 쓰지를 않고 요렇게 기호를 써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고 얘를 주소로 바꿔주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폰 노이만 컴퓨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풀어내는 절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풀어나간다.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뭘 해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컴퓨터는 도구입니다. 컴퓨터는 도구고, 컴퓨터를 잘 쓰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용 방법. 나는 프로그램 잘 짜요. 컴퓨터 잘 짜요. 이렇게 사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 다 적어놓은 알고리즘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알고리즘이 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잘 변환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게 사실은 처음 들으면 헷갈리는데 여러분 칼이 있다면 칼 잘 만드는 이 도구 자체를 잘 만드시는 장인들이 존재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건법을 배운다든지 나는 해동금도 8단이야. 사실은 2단인데. 나는 그냥 건도 7단이야. 이런 걸 연구하시는 칼 사용법을 잘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오일을 쫙 이렇게 쓰면은 오일 한 개 정도는 1초 안에 다 쓸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컴퓨터 쪽에도 사실은 컴퓨터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칼을 잘 만들어서 쓰긴 요리를 잘한다거나 먼저 목적이 있었죠. 요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건법을 잘 익혀서 전쟁에서 이긴다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이쪽보다는 점점 갈수록 이쪽에 문제 해결을 하자 쪽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따라왔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뭔가를 해라 너.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라. 또 뭐를 해라. 또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은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얘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변하게 되고 이 상태가 변하게 되고 또 둘을 하면서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얘가 뭔가를 하면 이 상태가 됐다가 여기서 뭔가를 하면 상태가 되고 이렇게 상태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계적인 절차를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 풀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맞죠? 어떤 문제가 풀렸는데 그러면 체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고 알고리즘은 체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많이 좀 뭐라 합니까? 똑똑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정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시킬 때 뭐 좀 똑똑한 부하가 있다면은 야 이대로 좀 일 좀 해봐 그러면 이 친구는 할 겁니다. 체계적으로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충분히 이걸 보면서 이걸 하고 이걸 하면 되면 자기 어떻게든 하는데 컴퓨터는 또 그렇지가 않죠. 멍청합니다. 야 이번에 요리하는데 밥하고 빨리하고 국을 해 이랬더니만 컴퓨터 놓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바꿔주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자,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컴퓨터 학부 친구들은 이제 이 파트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 파트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 파트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되고, 만일에 탁과 친구들이라면은 예를 베이스로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여기를 잘 익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각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컴퓨터를 써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써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무엇을 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일을 기술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너 옷 입고 세수하고 밥 먹어라. 밥 먹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옷 입고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출근해라.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어떤 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반드시 옷을 입고 세수해야 됩니까? 밥 먹고 세수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이런 우리가 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는 언어에는 애매모호함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하다가 보면은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 전에 옷 입고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출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갔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이런 일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게 체계적으로 나타날 때는 애매모호함 없이 빠진 것 없이 해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는 조금 구조화 되지 않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한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어로는 잘 쓰지 않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나름대로 지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 2, 끓는 물 50ml 종이컵 3컵에 자, 종이컵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끓는 물을 여기다 부었습니다.
끓는 물 550ml 종이컵 3컵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면과 수프를 넣고, 그러면 면 3분의 1 깨 넣고, 면 3분의 1 깨 넣고, 면 3분의 1 깨 넣고, 수프를 넣고 4분간 더 끓입니다. 이 종이컵이든요. 불납니다, 불. 이런 애매모호함이 존재를 합니다. 애매모호함. 그리고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어로서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는 큰 개념 잡을 때 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해라. 큰 개념 잡을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자연어 알고리즘을 많이 쓰게 되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 자연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딱 붙여가지고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애매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슈도 코드를 씁니다. PSEU도 슈도 코드를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하게 되는데 조금 전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1. 물을 준비해라. 2. 끓여라. 3. 아무리 끓여도 물이 안 끓으면 안 끓어요. 참, 이 패드가 너무 안 끓음. 만일에 가스레인지 가스를 바꿔라. 그래서 물이 제대로 끓으면 라면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체계화해서 기술에 나가는 이런 방법을 슈도코드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도 하나 모든 걸 다 지시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제 알고리즘의 동작을 간단하게 크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 구조를 잡을 때 이와 같은 구조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뭐 레시피 같은 거 보시면은 유사한 코드, 그래도 조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코드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기술하게 되면은 이미 일장에도 다뤘지만 여러분 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태가 바뀝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뭔가를 또 합니다. 이제 라면 빈 남비를 준비합니다. 빈 남비가 생겼습니다. 빈 남비에 물을 따릅니다. 그러면 물 담긴 남비가 생겼습니다. 상태가 생겼어요.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 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끓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분을 기다렸더니만 물이 끓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동작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이 동작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또 명령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준비하세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세요.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는데 이와 같이 차근차근 예하고 상태가 이렇게 되면 또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만일에 이렇게 나왔어 여기 상태가 봤는데 여기에 이제 만일 이렇게 합시다. 끓는 물에 면과 수프를 넣은 상태가 딱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을 봤더니만 너무 짜. 너무 짜. 그러면은 여기에 물을 추가해라. 그럼 또 상태가 또 어떻게 되겠나요? 물이 조금 초과된 상태가 돼서 간을 보면 이제 안 짜? 안 짜면은 뭐 5분 더 끓여라. 이런 식으로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동작을 이렇게 차근차근 기술해 나가다 상태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게 이렇게 브랜치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빈 주전자에 물을 따르라. 동작입니다. 물을 따라. 상태가 이제 물이 따른 주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에 주전자가 물이 꽉 안 찼으면 아직까지 주전자에 있는 양이 내가 원하는 양보다 적으면은 다시 물을 따르라. 그 상태가 됐습니다. 주전자 물 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물을 더 따라.
계속 하다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따랐으면은 물을 따르는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됐죠. 주문자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가스레인지 불을 켜세요.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상태를 보고 위로 돌아가서 반복 동작을 하게 되든지 결국 우리가 슈드 코드로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결국은 순차 동작과 선택적인 동작, 반복 동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순차적인 동작 이렇게 되는 거죠. B는 이게 지금 판별식이죠, 그죠?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할 때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D다. 이런 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A에 얼마를 집어넣고 B에 얼마를 집어넣고 C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그 리드 A, 리드 B, 숫자를 읽어봐라. 리드 C,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4AC를 먼저 계산합시다. 뭐, 절차를 계속해서 이게 뭐야,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상태를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뭐 A는 4 곱하기 A 곱하기 C를 해라. 그 다음에 B는 B 곱하기 B를 해라.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죠. 그죠? B 마이너스 A는 D에 넣어라. 만일에 D가 값이 얼마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컴퓨터에서는 자료 값을 변경시키면서 계산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상태가 바뀌고 뭔가를 하면 상태가 바뀌고 뭔가를 하면 상태가 바뀌는데 뭔가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더해라, 곱해라, 나누어라, 읽어라, 출력해라 이런 것들이 되고 여기에 끊임없이 데이터 값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갖다가 어떤 뭐 A에 뭐 7을 넣어라. A를 읽어라. 뭐 D에 4AC를 계산해서 집어넣어라. 하는 이쪽을 폰 노이만 구조에서 이야기했던 주소, 메모리에 저장 가능한 주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이 별명을 두고 이 별명을 준다 그랬죠. 뭐 아까 썸이라든지 A라든지 C를 줘가지고 우리는 얘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컴퓨터에서 D라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 있는 값을 다른 것으로 바꿔칠 수 있기 때문에 변환수다. variable. 이래서 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죠? 자, D에 26이 저장한 상태인데 D에 현재 26이 있습니다. D에 26을 저장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새로운 결과값 D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다. 그렇게 될 때, D는 근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A, B, C를 2, 3, 1을 넣습니다. A에는 2를 넣고, B는 3을 넣고, C에는 1을 넣어라. 이 상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D 26, 그러니까 A 2, 그러니까 B에 3, C에 1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A 2가 오죠. C 1이 옵니다. 4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요거는 8이 됐습니다. B를 제곱을 하는데 B가 지금 3입니다. 3이죠. 3이 들어있죠. 3에서 9입니다. 그죠? 9 빼기 8이 뜨면 1이 됐습니다. 1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으라 그랬네요.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1이 됐다. 그렇게 해서 D는 변하는 수가 돼서 우리 계산해서 계속 우리는 여기 있던 이 값들에 대해 저장되는 공간에 있는 값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변화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시켜라. 자료를, 여기 있는 자료를 어떻게, 여기 있는 자료를 어떻게 계속 변화시켜 나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누가 연구합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쪽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계부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출금 적고요. 여기는 입금 적고요. 여기는 잔금 적고 여기는 날짜 적고 이런 가계부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정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돈이 들어왔어. 100만 원 들어왔어? 돈이 100만 원 들어왔으면 이 100만 원을 입금 여기에 적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잔금이 여기에 10만 원이 있었다면 어제 잔금과 입금한 돈을 합쳐서 110만 원을 적으라 라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입금 처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그렇죠. 내가 학교에 담당 학생 명단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놔놓고 엑셀로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친구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자료 숨기고 친구가 하나 군대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한 사람은 이렇게 군대 갔다고 치죠. 또 어떤 친구가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점수 A 해주고 계속 끊임없이 자료를 처리함으로써 현상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자료 구조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쪽은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뭔가를 해라, 산술 연산을 해라, 뭐 로직 연산을 해라, 어느 게 어느 것보다 크냐, 작냐, 비교해봐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외부로부터 숫자를 읽어드려라, 외부로부터 숫자를 내보내라, 와 같은 이런 구조의, 작업들도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컴퓨터가 이래 있다면은 외부에 인풋, 아웃풋하는 화면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일로 인풋하고 일로 아웃풋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조 기억 장치를 봅니다. 디렉토리를 보니까 아래 한글이 있고 워드가 있고 워드 내용 문서를 만들었어. 두 번 탁 클릭하면은 워드다 그랬죠. 워드 프로그램이 쫙 타고 올라와서 준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워드 만들어놓은 문서는 이쪽에 딱 대기를 해주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의사 코드를 알고리즘 기술하는데 순창은 산술 수식, 논리 수식, 비교 이런 것들과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더라.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입니다. 숫자를 하나 읽어서 R이라는 변수에 잡아놔라. R은 나중에 결국 메인 메모리에 있는 임의의 빈칸 1234만 5678 번지에 있었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지금부터 요것을 이제 딱 뜻하게 됩니다. Right Area라는 말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아까 Area라고 해가지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네가 어딘가 지금 번지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거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해내라. 라이트 요거는 그냥 그겁니다. 문자 이름입니다. sorry 에디션 에라 알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대로 수정 없이 화면에 프린트해라. 똑같습니다. cannot find desired라는 거 그대로 찍어라. 그 다음에 홀수를 입력하세요. 그럼 한 줄씩 읽어줍니다. 여기 단명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여기 리드가 들어가야죠. 그죠? 리드 숫자 하나 읽어봐라. 이 안에 아마 maybe 사람 숫자를 넣었다면 숫자가 홀수가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 강의는 김지영 교수님 강의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